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원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기술 시간. 오늘은 재료의 특성과 이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재의 특성과 이용 분야부터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네, 목재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란 자연 상태의 나무를 잘라 가공하여 만든 재료를 목재라고 한다고 했고요. 목재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자른 후에 가공하여 만든 재료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목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도 있을 것이고요,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네, 목재의 특성을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금속에 비해 가볍다. 네, 목재는 금속에 비하여 가볍고 무늬가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목재가 단단하기도 하고요. 칼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가공하기가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는 비가 오는 날이나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요. 또 목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지 않는다 라는 게 목재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목재의 폭이 좁다. 네, 목재가 옆으로 넓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흠이 있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목재에는 옹이나 갈라짐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옹이나 갈라짐이 있죠. 네, 목재는 금속에 비하여 가볍고 그러나 가공하기 쉽고 다양한 무늬가 있어 아름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목재의 종류는 가공 방법에 따라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합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판이란 목재를 얇게 벗긴 단판을 홀수겹으로 붙여서 이어 만든 것을 합판이라고 하고요. 한 개 판만을 이용하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겹을 이어 붙이는데 홀수겹으로 붙이는 이유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홀수겹으로 붙인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를 바라고요. 합판은 책상, 의자, 가구, 건축 재료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는 집성재, 집성목이라고 하는 가공된 나무인데요. 한번 볼게요. 목재를 나뭇결 방향으로 모아서 압착하여 만든 재료를 집성목 혹은 집성재라고 하는데요. 나뭇결 방향으로 모았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무가 길쭉하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길쭉한 나무가 네, 선생님이 이 형광펜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길쭉한 나무가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를 이어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어 붙여서 더 길고 또 옆으로 붙이면 더 넓은 나무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집성목의 특징이고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 두기를 바라고요. 집성목은 침대나 책상 등에 혹은 또 건축 마감 재료 등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중밀도 섬유판, 영어로는 MDF라고 하죠. 네, 중밀도 섬유판은 무엇이냐? 목재를 잘게 부수어 잘게 부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나무 조각들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다 라는 게 잘게 부순다는 것이고요. 섬유질만을 뽑아내어서 만들었다. 이거는 잘게 갈아서 만든 나무 조각들을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스팀에 끓여낸다면 섬유질만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섬유질만을 뽑아내서 압착하여 만든 것을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고 사물함이나 문짝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가구들은 보통 준밀도 섬유판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네 번째 목재로도 만들어지는데 그건 파티클 보드라고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파티클 보드라는 게 무엇이냐면 MDF랑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목재를 자르고 남은 조각들을 부수어서 압착했다. 근데 여기서 MDF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MDF는 잘게 부순 나무 조각들을 믹서기 같은 큰 기계에 갈아서 뜨거운 물에 끓인 다음에 섬유질만 뽑아냈죠. 파티클보드는 목재를 자르고 남은 조각을 믹서기 같은 큰 도구에 넣고 부순 후에 그 상태에서 바로 본드를 집어넣어서 압착하여 만든 목재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기를 바라고요. 파티클보드는 주로 칸막이, 가구, 악기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플로어링이라는 목제품인데요. 네, 플로어링이란 무엇이냐면 플로어, 바닥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바닥에 주로 사용되는 목재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한쪽에는 홈이 있고 다른 쪽에는 촉을 만들어서 서로 끼워서 만든 제품을 플로어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교실이나 강당의 바닥재료 혹은 집안의 인테리어를 한 모습을 보면 바닥에도 플로어링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총 목재의 종류 5가지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봤는데요. 지금까지 목제품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학습지에 잘 기록해주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잊지 않도록 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속의 특성과 이용 분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